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저희가 벌써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1에서 10까지 학습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복습 영상으로 1에서 5와 6에서 10까지를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듣기를 진짜 듣고 싶은데 아직은 어휘가 부족해서 듣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라고 하셔서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 이 영상은 계획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휘를 좀 더 자연스럽게 외우고 암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자. 듣기 제1부분을 독해 제1부분과 매칭해서 듣기 일부분의 지문을 빈칸 채워 넣기 연습을 하면서 단어를 외워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문을 공부하셔야지만 이 빈칸 채워 넣는 문제 연습도 할 수 있겠죠. 무한 반복 복습을 좀 해주십사 강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은 지문을 듣고 빈칸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 지문을 1부터 10까지 저의 해설 강의를 다 들으면서 공부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가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단어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한자도 써보고, 병음도 표시해보고, 한국어로 의미도 파악하고, 품사도 적어보고. 그래서 1년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어를 정리하는 시간도 내가 가져보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연습은 이렇게 할게요. 들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듣고 이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직접 적어보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려드릴게요. 이 빈칸에는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지문까지. 出发时间又推迟了。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我们的车子出了点问题，但并不是特别严重，很快就能解决，所以请大家放心，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 여러분, 막상 한자를 적어 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독해제 일부분과 매칭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요런 빈칸 채워넣는 문제를 활용해서 단어를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제 일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독해제 일부분은요, 전체 한국어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빈칸 주변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빈칸 뒤에 러가 있어요. 여러분, 러는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어디 뒤에 들어간다?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동태조사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러에 의해서 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겠구나. 자, 두 번째는요. 이어오라는 부사가 있어요. 당연히 부사는 어디 앞에 배치된다? 동사 앞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서를 통해서 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전체 문장에서 외웠던 출발 시간이 또 지연되었다 연상해 보실게요. 트위치 이렇게 빈칸 채워넣는 문제가 독해 제1부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에 지문을 열심히 외웠다면 이런 문제들까지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꼼꼼히 읽어보실게요. 出发时间又推迟了 자, 그럼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문장 제일 앞에 있죠. 여러분 문장 제일 앞에 있는데요. 어디 앞에도 배치되었습니까? 주어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어떤 품사는 과연 주어 앞에 배치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독해제 1부분은요. 5개의 제셔가 주어져요. 그래서 해석이 아니라 5개의 제셔 중에 접속사인 어휘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독해제 1부분은 3초 컷 이런 문제들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위치만으로도 판단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수이란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접속사 배치.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런 술목 구조 확실하게 잡아보시면서 의미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약간 발생했다. 이 섹션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发生了些变化. 문제가 조금 생겼다. 出了点问题. 그래서 전체는요. 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我们的车子出了点问题 수이란이 나오면 호응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딴 이런 것들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에도 빈칸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한 지문에 빈칸 2개 넣으면 또 쌤한테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넣어드렸는데요. 요것도 너무 좋습니다. 결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그쵸? 결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터비에 빈칸 앞이나 뒤를 잘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정도 부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어법을 좀 알면 빈칸 채워넣는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정도부사가 있을 때는요. 여기에는 어떤 품사를 넣어주면 되냐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심리 동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심리 동사라는 것은 사랑하다, 알, 좋아하다, 시관, 감사하다, 간시 이런 것들이 심리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 자리에 터비에가 단서가 되어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미 배우셨죠? 단 결코 특별히 심각하지 않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다. 엄중이란 한자의 이해를 우리가 통해서 심하다, 엄중하다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严重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결코 심각하지 않아서 很快就能解决 처음과 끝은 중국어 학습의 모든 정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 所以 그래서요. 请大家放心 여러분들 모두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저 이거 꼭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위치 한번 보세요. 어디 앞에 있어요? 동사 앞에. 출발하다 동사 앞에 있죠? 그러면 동사 앞에 있으니 여러분 전치사구를 중국어에서는 개사구라고 해요. 개사구. 명사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개사.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요. 무엇에 따라 전치사를 중국어에서는 뭐라고 한다? 개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사구인 거죠. 계획에 따라 덩어리를 외워보실게요. 按照计划 원래 계획에 따라 按照原计划 그래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를 잡아주시면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요. 이 빈칸 채워놓는 문제도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곧 해드릴 쓰기 강의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所以请大家放心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 그래서 독해제 1부분 빈칸 채워넣는 문제는 한국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앞뒤의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단서를 잡아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2탄 영상으로 문제 2 만들어 드립니다. 역시 지문을 듣고 빈칸을 채워보시는데요. 사실 실제 시험에는 한자만 있어요. 저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음을 표시해 드렸지만 실제 시험은 이런 류의 형태이다라는 거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려드릴게요. 해당하는 어휘 채워넣기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别让工作影响生活。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 아는 어휘만큼은 들리세요.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안 들린다는 거는 내가 그 어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나오는 어휘만큼은 최소한 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别
别让工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끊어읽기를 좀 잘 해보시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랑 이제는 어법적으로 설명 좀 할게요. 랑이 첫 번째 동사예요. 동사 1. 그러면 랑 뒤에는 무조건 동사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석이 아니더라도 동사에 해당하는 어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로 하여금 생활에 동사하게 하다.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영향을 끼치다. 그리고 전체 문장을 부정하는 비해가 들어갔잖아요. 일로 하여금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마라. 들리셨습니까? 影响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别让工作影响生活 그래서 이번 복습 영상에서는 왜 이 빈칸에 이런 품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어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면 이 내용이 쓰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지문 들어갈게요. 工作只是生活的 여러분 더에 관련된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더 뒤에는 무조건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으로 사용이 되었다. 수로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일은 단지 생활의 뭐다. 그럼 이 자리에는 제시어 중에 명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분 이런 제시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쓰는 건 아니고요.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A, B, C 이렇게요. 그래서 일은 단지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 더 나오면 그 뒤에 빈칸에는 반드시 어떤 품사, 명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요. 出去工作室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입니다. 무엇입니까? 为了 뭐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끊어읽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엔더 두 번째 수로 나왔으니 두 번째 수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는 첫 번째 수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활로 하여금 让生活 좀 더 좋게 변하게 하다. 비엔더 更好 보세요. 구조를 알면 끊어읽기가 쉽고 해석의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빨리빨리 잡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연습해 주셔야 되겠죠. 전체 문장 읽어보실게요. 出去工作室为了让生活变得更好因此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빈칸 있고요. 부야어가 있어요. 부야어는 조동사. 여러분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일련의 어순이 있어요. 그리고 바는 제가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사, 무엇을.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사구인데 이 개사구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동사, 개사구. 여러분 저는 학생들한테 요거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여기 앞에 조동사와 개사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조개 연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들의 서열이 있는데 보조개, 부조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지 않아도 조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 빈칸에는 품사가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해당하는 어휘 부사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업무상에 있는 유쾌하지 않은 것을 진정한 수로는 누구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왔다, 따있다. 어디까지 가지고 온다고요? 生活中来 생활 중까지 가지고 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있어요? 제발이라고 해서 千万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해석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로 만들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또 노트에다가 한국어의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들도 해보시면 완벽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권의 교재로 공부하기보다는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해라. 한 영역을 제대로 공부해라. 그러면 반복적으로 어휘가 나오고요. 이런 어법적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을 제대로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3탄 영상을 활용해서 문제 3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지문을 듣고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시죠. 考试那天，他很轻松。因为没有好好复习，考试那天他有点紧张。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所以他的成绩还不错。 듣기는 아는 만큼 들린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라면 바로 제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병음이라도 쓰는 연습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의 해설은요. 특히 지금 연습 문제에서는 독해제 일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좀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주변을 잘 살펴라. 독해 제1부분을 빨리 풀 수 있는 단서가 되었죠. 빈칸 앞에 정도부사가 있어요. 당연히 정도부사 뒤에는 누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 형용사.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제시어에 형용사가 없다면 심리동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심리동사는 나오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도부사 뒤에는 형용사. 그래서 이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더라 라고 사고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 보는 그날 그가 어땠다. 그럼 사람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考试那天他很 여유로웠다. 轻松 홀가분하다. 轻松 이런 어휘들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들어가 볼게요. 因为没有好好 여러분 요거 저는 이제 얼자 들어가면 북방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라고만 해설 강의에선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독해에 적용하는 방법. 好好이 여러분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어떨 때 빈칸 앞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는 동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가 동사 앞에 배치돼요. 그래서 동사나 즉 수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부사, 조동사, 개사구,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는요. 요런 연결고리 더를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에 이 더가 생략이 되었어요. 이 더는 한국어로는 그렇게 많이 해석은 되지 않고요. 위치상의 더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앞에 배치되더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자, 앞에서 보조개 연상하라 그랬어요. 부조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형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빈칸 앞에 하울이 있는 걸 통해서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가더라. 요렇게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와 쓰기나 다른 영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족의 형더 요렇게만 일단은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동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부정이 들어갔어요. 因为没有好好 동사하지 않은 거예요. 잘 동사하지 않았다. 여기서는요. 복습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동사 들어가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동사 앞에 형, 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실게요. 因为没有好好复习 잘 복습도 하지 않아서요. 考试那天他有点 여러분 요디알도요. 우리가 봤던 很처럼 정도부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품사를 좀 알면 훨씬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구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품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정도부사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여기도 뭐 어떤 품사,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를 탁탁 우리 게임하는 것처럼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잡아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 잘 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디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요디알 뒤에는요. 좋은 형용사가 나올 수 없어요. 화자가 생각했을 때 별로 안 좋은 거. 예를 들어 조금 바쁘다. 요디알 망, 조금 배가 고프다. 요디알 조금 졸린다. 요디알 쿤, 조금 피곤하다. 요디알 레, 조금 비싸다. 요디알 꾸이.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형용사들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좋은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긴장을 했어요. 시험이니까. 요디알 진짱 이렇게요. 빈칸에 이런 품사들이 들어갈 수 있구나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전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因为没有好好复习考试那天他有点紧张 빈칸이 있고요. 그 뒤에 아주 긴 내용이 나왔어요. 这次数学考试的内容 내용이 간단했대요. 很简单 그러면 이런 긴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긴 내용을 취할 수 있는 수러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동사, 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도출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 이번 수학 시험의 내용이 간단할 거라고는 没想到 생각도 못했대요.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 잡아보시고요. 그래서요. 所以他的 여러분 제가 바로 앞에서 더 뒤에는 누구 연결 이제 복습되시죠? 명사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뭐가요? 시험 결과 성적이겠죠? 그의 성적이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成绩不错 정지, 보조 단어 외우실 때 짝꿍, 호응 구조로 외워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所以他的成绩还不错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사탄 영상을 통해서 문제 4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지문을 듣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오늘도 중요한 어휘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人们 빈칸 있고요. 水 당연히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즉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단어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떼야 뗄 수 없다. 없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표현처럼 외워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人们离不开水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제가 직역을 해드립니다. 人们离不开水离不开离不开 이렇게 단어 꼭 외워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阳光 空气和水 여러분 심지어 쓰기 제1부분에도 양광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햇빛과 공기와 물은 자, 어디 앞에 있어요? 문장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 들어갈 수 있다? 접속사. 그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对动植物 동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관계없이 여러분 수준이 좀 높다 그랬어요. 무론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은 이런 접속사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 아니면요. 还是对人来说 동물과 식물에 아니면 사람에 대하여 관계없이 그래서 이 对 来说는 하나의 표현처럼 공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설 영상에서도 제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对韩国人来说 혹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타낼 때 对我来说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对라는 개사를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짝꿍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동식물과 사람에 대하여 관계없이 자, 오른이 나오면 누구와 많이 호응을 합니까? 또 그래서 이때 또는 모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这三样东西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동시는 뭐예요? 양광, 콩치, 수이를 앞에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都是 역시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에 떼야 뗄 수 없다. 리브 카이 이런 거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취해싸움만 빈칸을 채워 넣을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4급뿐만 아니라 5급에도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은 어휘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다가 결핍하다가 缺少고요.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不可缺少不可缺少不可缺少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 구조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탄 영상으로 5번째 만들어 와 보았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지문을 듣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妻子容易被感动。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有时候看电影，她会一边看一边流泪，几乎要用掉一包纸巾。 자, 어휘 채워 보셨습니까? 저는 독해제 일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빼이 여러분 이 문제 보면서 빼이의 용법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빼이는 계산돼요. 그 뒤에 뭔가로부터 수로 당하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생략될 수 있더라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내용은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물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에 의해서 쉽게 감동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감동하는 주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대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의 제시어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있다면 이 자리에 탁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보기에서는 주체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치즈 이렇게 제시어를 선별해 주시면 돼요. 아내는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치즈 롱이被感动 치즈 롱이 被感动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자주 나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다면 치즈 롱이 被我感动 이렇게 대상이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문 들어가 볼게요. 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 여러분 당연히 쉽게 무언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사. 하지만 동사가 들어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사 더와 함께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으로 쓰였습니다. 요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는요. 한 명에 쉽게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쓰기지 이 부분, 배점이 높은 부분에서 장문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 제 아내는요. 자, 이 종종 많이 생략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생략하고 들어가 볼게요. 我妻子是个很容易被感动的人.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我妻子是个很容易被感动的人.有时候看电影 때로 영화를 볼 때요. 他会 여러분 이 접속사 너무 중요했죠. 一边
이비엔 나오면 당연히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동작, 동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빈칸에도 동사가 딱 들어가야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녀는 할 것입니다. 보면서요. 무엇을 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다 해당하는 어휘 리울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주 물어요. 제가 강의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쌤 여기에 호의의 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의는 여기서는 추측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영화 볼 때는요. 제 아내 그녀는요.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요. 용띠어 그쵸. 중요한 수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근데 수로 앞에 뭐 있어요 여러분? 조동사 있어요. 그럼 조동사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품사, 땅에 들어가야 될 어휘, 품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독해 제1부분은요. 그래서 조동사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석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다 써버립니다. 근데 다 써버릴 거래요. 무엇을요? 어떻게요? 거의 다 써버립니다. 한 통의 휴지를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명사,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휘고요. 요즘에는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어휘들 지후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빈칸 채워놓는 문제에도 활용해 드리고 싶었어요. 거의 한 통의 휴지까지도 다 써버립니다. 几乎要用掉一包纸巾. 几乎要用掉一包纸巾. 자, 여러분 여기서 해설 강의 들었으면 질문할게요. 띄어가 여기서 어떻게 쓰였나요? 동사 뒤에서 뭐뭐해 버렸다, 뭐뭐해 버린다, 결과보호로 쓰였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4급 합격했어요 라는 문자나 카톡을 줄 때 그리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게 잘 봤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때 진짜 행복해요. 마치 비타민을 100개 먹은 듯한? 오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